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모르는 반려견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려견이 언제부터 짖기 시작하는지 압니다. 그 짖는 소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알고 있죠. 어떤 날이 유독 더 심한지도 압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에 집에 없기 때문에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이웃들은 벽 너머로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은 여러분이 문을 열고 돌아오는 순간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차분하거나 조금 신나 보일 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데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증거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파 쿠션, 아침에는 멀쩡했던 카펫에 구겨진 모서가리, 그리고 집안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반려견의 아주 특유의 정적 말입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그저 강아지가 지루했거나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을 거라고 짐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행동학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바로 카메라를 켜둔 채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메라가 시간 단위로 심장 박동 단위로 포착해낸 장면은 동물 심리학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단순히 주인이 외출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뇌에서는 아주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이 현관문을 닫기도 전부터 시작됩니다. 2010년 밀라노 대학교의 연구진은 23마리의 반려견 가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짖거나 낑낑대고 하울링을 하는 등의 발성 행동은 보호자가 떠난 지 평균 3분 15초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파괴적인 행동은 7분 이내에 나타났습니다. 단 7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이 위험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발견은 그 첫 번째 광란의 단계가 지나간 후에 나타났습니다. 짖는 소리와 문을 긁는 행동은 점차 잦아듭니다. 밖에서 돌아왔을 때 집이 조용하고 눈에 띄게 망가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강아지가 진정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보여준 것은 소리를 내는 행동이 줄어들수록 헐떡임은 증가했고 심박수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반려견은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을 한 가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소음은 멈췄지만 생리적인 흥분 상태는 멈추지 않은 것이죠. 더 오랜 시간 동안 행동을 추적한 연구진은 훨씬 더 의미심장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깔끔하게 가라앉는 패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분에서 28분마다 새로운 불안의 정점이 찾아왔고 갑자기 움직이거나 짖는 행동이 폭발한 뒤 조용한 시간이 이어지다가 다시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정점 사이에 있는 침묵은 결코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분리불안 문제가 없는 강아지들의 카메라 영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웨덴 농업과학대학교의 연구진은 이 그룹의 강아지들을 최대 4시간 동안 혼자 두었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시간의 약 97%를 수동적인 행동으로 보냈습니다. 누워있거나 휴식을 취하고 가끔 물그릇을 확인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견종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과도 거의 무관합니다. 연구가 지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변수는 바로 반려견이 무엇을 예측하도록 학습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수의 행동학자인 보첼과 보이는 이후 수없이 확인된 한 가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은 문이 닫힐 때가 아니라 주인이 아직 집 안에 있을 때, 심지어 가방을 꺼내기도 전부터 눈에 띄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조건 반사를 통해 강아지들은 여러분의 외출 준비 과정을 역순으로 연결지어 학습합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신발을 신고 시간을 힐끗 보는 행동들 말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 번씩 반복된 이 각각의 행동들은 하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단 한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이제 혼자 남겨질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현관문에 다다를 때쯤 어떤 강아지들은 이미 헐떡이고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서성거립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마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이번에는 제발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방마다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여기에는 흔히 알려진 조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실질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외출 신호에 대한 강아지의 반응을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열쇠를 집어들거나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자리에 앉는 식으로 그 신호들이 의미를 잃게 만들라고 하죠. 2014년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의 연구진은 이를 재검토했고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출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모든 강아지의 두려움을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강아지들에게는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열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주인이 떠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신발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왕립수의 대학교는 입양 시점부터 생후 6개월까지 145마리의 강아지를 추적하는 제너레이션 20이라는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분리불안 관련 문제를 유발하는지 집중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사를 놀라게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적인 작별 인사는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하거나 꼭 껴안아 주는 등 우리 중 누군가가 매일 아침 5분 동안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것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와 망가진 집안을 보고 눈에 띄게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길게 혼내는 등 반려견을 향해 노골적으로 좌절감을 표출한 보호자의 강아지들은 분리불안 관련 행동을 보일 확률이 6배나 높았습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분노를 자신이 4시간 전에 망가뜨린 의자와 연결짓지 못합니다. 강아지에게는 그 긴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인과관계를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분노와 연결짓는 것은 오직 주인이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점차 주인이 돌아오는 순간은 긴장하며 대비해야 할 끔찍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불안해하는 강아지는 주인이 떠나는 것을 더욱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부재의 시작과 끝이 하나의 공포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을 나서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여러분이 돌아오면 또 다른 이유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루 전체가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의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어릴 때 꾸짖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분리불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할 때 보호자들이 가장 흔히 듣는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를 입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언은 연구 결과로 볼 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2021년 77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다견 가정의 수컷 강아지들이 혼자 있을 때 외동인 강아지들보다 실제로 더 많이 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일반적인 의미의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그 사람이 없다는 구체적인 부재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강아지가 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집에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진 강아지가 2마리가 될 뿐이죠. 누군가의 이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게 간과되는 부분이며 이는 반려견들이 알아채기 어렵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멀쩡합니다. 어질러진 곳도 망가진 곳도 없죠. 아마도 반려견은 소파에서 고개를 들며 별일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짐작합니다. 1960년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먼은 심리학의 기초가 될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개들은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에 노출되었습니다. 나중에 탈출이 가능해졌을 때도 대부분의 개들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누워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체가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우게 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2016년 이 이론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에서 셀리그먼은 자신이 그 개념을 반대로 설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수동성은 동물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성은 길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뇌가 선택하는 기본 상태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혼자 남겨진 지 1시간 만에 짖는 것을 멈춘 반려견은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믿음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불안감이 매우 심한 반려견의 경우 수개월간의 호르몬 축적량을 보여주는 채모 샘플의 장기 코르티솔 수치가 오히려 차분한 강아지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작동한 나머지 번아웃, 즉 방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강아지가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걱정해야 할 강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수의학 연구 분야 밖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9년 스웨덴 린셰핑 대학교 연구팀은 58쌍의 반려견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기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순간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코르티솔 수치가 아니라 채모 샘플에 기록된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축적된 호르몬 수치였습니다. 그 수치는 서로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보호자 곁에는 스트레스 받는 반려견이, 차분한 보호자 곁에는 차분한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어느 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의 방향성을 조사했을 때 정답은 명확했습니다. 보호자의 코르티솔 수치가 반려견의 수치를 결정짓고 있었고 그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만성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는 영의 상태에서 분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비운 8시간은 그저 독립적인 8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쌓여있던 모든 스트레스 위에 그 8시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분리불안과 관련된 반려동물 용품 시장은 거대합니다. 페로몬 디퓨저 마음을 안정시키는 영양제, 강아지용 불안 감소, 조끼, 백색 소음기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호자는 그 효과가 미미했거나 전혀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주인이 집을 비운 그 8시간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입해야 할 중요한 시간은 여러분이 함께 있는 나머지 16시간입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틸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반려견, 진정 페로몬 디퓨저는 가장 엄격한 위약 대조 연구에서 짖기, 긁기, 낑낑거림, 심박수 개선에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켜둔 텔레비전 역시 조용한 상태와 비교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퍼즐 장난감은 단 몇 분 동안만 집중을 끌어냅니다. 심한 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에게는 오히려 완전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간식을 다 먹고 나면 강아지는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진짜 공포 반응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바로 점진적 노출입니다. 5분 동안 외출해 놓고 운 좋게 괜찮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초부터 시작해서 현관문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문고리를 만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강아지의 신경계가 자극받을 틈조차 없도록 돌아온다는 기억을 아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느리게 느껴집니다. 내 집 현관문에 30초 동안 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훈련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반려견의 뇌 속에 있는 예측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전환점을 보고합니다. 강아지가 불안감 없이 약 40분의 부재를 견딜 수 있게 되면 4시간, 8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4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강아지가 마음속 예측을 바꿀 만큼 충분한 증거를 쌓게 되는 시점일 뿐입니다. 증상이 더 심각한 경우 229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행동 교정만 진행했을 때는 51%가 개선된 반면
행동 교정과 플루옥세틴 약물 치료를 병행했을 때는 73%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료를 받은 강아지들이 애매한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인 인지 편향을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바꾸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약물은 강아지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뇌가 새로운 믿음을 더 잘 형성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뿐이며 바로 이것이 약물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 30년 동안 카메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입니다. 어떤 강아지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없는 내내 20분 간격으로 고통을 반복합니다. 어떤 강아지는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조용해지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들 중 거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을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이나 장난감 혹은 페로몬 디퓨저로 고칠 수 있는 무언가와 연결짓지 못합니다. 강아지들이 반응하는 것은 오직 특정한 신경계의 부재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경계 말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신경계를 주인의 것과 맞추어 마침내 여러분과 강아지의 코르티솔 수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 그 유일한 존재의 부재 말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강아지들은 훈련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문이 열리는 것과 문이 닫히는 것이 순서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뇌가 아닌 신경계로 아직 학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일하러 간 사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려견도 열쇠를 집어들기 전부터 불안한 신호를 보이나요? 첫 번째 영상에 보내주신 놀라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수의 분들이라도 찾아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 영상에서 이 정도의 반응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